할머니 입에서 똥냄새 나요. 5살 손자가 코를 막으며 엄마 품으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에서 50년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한의사 이문희입니다. 올해 74세, 평생을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저에게도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지난달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신 박금순 할머니 73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랑 이야기할 때 자꾸 고개를 돌리더니 이제는 멀찍이 떨어져서만 대화하려고 해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치과를 여러 곳 다녀봐도, 양치질을 하루에 여러 번 해도, 입냄새 제거 제품을 써봐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고 가족 모임도 피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손자, 손녀가 자꾸 멀리 앉으려고 하거나 대화할 때 고개를 돌리거나 심지어 냄새 나요라고 직접 말할 때요. 그 순간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찾아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혀를 내밀어서 거울로 한번 보세요. 혀 위에 하얗거나 누런 때가 끼어 있나요? 바로 그게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칫솔로 혀를 살살 닦아보세요. 뒤쪽부터 앞쪽으로 3번만 해도 입안이 훨씬 상쾌해질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 하나만으로도 변화를 느끼실 텐데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박금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딱 2주일만 실천하셨더니 그 5살 손자가 먼저 달려와서 할머니 안아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입냄새는 단순히 입안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침이 적게 나오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혀 위에 세균이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젊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이런 겁니다. 첫째, 혀 클리너로 설태를 제대로 제거하는 법. 둘째, 자일리톨을 이용한 특별한 루틴. 셋째, 치아 사이 청소의 올바른 방법. 넷째, 생강을 활용한 천연 가글법. 다섯째, 위장 건강을 위한 토종꿀 활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우리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복잡하거나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시고 2주일이면 가족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지세요. 여러분도 곧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더 이상 손자, 손녀들이 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안아달라고 할 날이 올 겁니다. 자신 있게 웃으시고 편안하게 대화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지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입냄새가 생기는 진짜 이유와 그 해결책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입냄새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가장 큰 원인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혀 위의 설태예요. 우리가 보통 양치질할 때 치아만 닦지 혀는 잘 안 닦잖아요.
그런데 입냄새의 원인의 70%가 바로 이 혀 위의 하얀 때 때문이에요. 둘째는 치아 사이에 끼는 음식 찌꺼기입니다. 이게 부패하면서 지독한 냄새를 내거든요. 셋째는 나이가 들면서 침이 적게 나오는 것, 넷째는 위장 문제로 인한 것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침 분비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침은 우리 입안의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복용하시는 약물들 중에 입을 마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들도 많아서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원인들을 해결하는 5가지 특별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혀 클리너로 설태 완전 제거하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 환자 중에 김영수 할아버지 78세가 계세요. 매일 양치를 3번씩 하는데도 입냄새가 심하다고 오셨거든요. 혀를 보니 하얀 때가 두껍게 끼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혀는 언제 닦으세요? 라고 물으니 혀를 닦아야 해요? 라고 반문하시더군요. 많은 어르신들이 혀 청소의 중요성을 모르세요. 사실 혀 표면에는 작은 돌기들이 수천 개 있는데 여기에 음식 찌꺼기와 죽은 세포들이 끼면서 세균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혀 뒤쪽 3분의 1 지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위입니다. 혀 클리너는 약국에서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실버용 혀 클리너도 나와서 손잡이가 굵고 미끄럽지 않게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어요. 칫솔로 혀를 닦으면 너무 거칠어서 혀가 상처날 수 있거든요. 전용 혀 클리너가 훨씬 좋아요.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까? 아침에 양치하기 전에 혀를 쭉 내밀고 혀 클리너를 혀 뒤쪽 깊은 곳에 대세요. 너무 깊이 넣으면 구역질이 날 수 있으니 천천히 적응해 가세요. 그리고 앞쪽으로 천천히 긁어내세요. 대여섯 번 반복하면 돼요. 처음엔 구역질이 날 수도 있는데 사흘 정도 지나면 익숙해져요. 사용 후에는 혀 클리너를 깨끗이 씻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끓는 물에 살짝 담가서 소독해 주시면 더 위생적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만 일주일 실천했는데도 부인께서 여보, 냄새가 많이 줄었네라고 하시더래요. 2주일 후에는 이제 진짜 괜찮아졌어 라고 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입안이 훨씬 개운하고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순수 자일리톨로 입안 세균 완전 차단하기.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천연 감미료인데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입안 세균들이 자일리톨을 먹으면 활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균들이 자일리톨을 당분으로 착각해서 먹지만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냄새가 줄어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100% 순수 자일리톨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자일리톨 껌이나 사탕은 자일리톨 함량이 30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른 당분이나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떨어지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핀란드산 100% 순수 자일리톨을 구하셔야 해요. 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냐고요? 가장 좋은 곳은 약국이에요.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과 상담받으며 사는 게 제일 안전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복용하시는 약이 많으니까 상호작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상담이 필요해요.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건강식품 코너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다만 마트에서는 제품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분이 없으니까 미리 어떤 제품을 살지 정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으로는 쿠팡이나 지바켓 11번가 등에서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구매하세요. 자일리톨은 여러 형태가 있어요. 가루 형태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도 좋아요. 1kg에 2만원 정도인데 4~5개월은 쓸 수 있거든요. 하루에 5g씩 써도 200일은 쓸 수 있는 셈이에요. 정제나 캔디 형태도 있는데 이건 휴대하기 편해서 외출할 때 좋아요. 다만 가격은 가루보다 서너 배 비싸죠.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까? 저녁 양치를 마친 후에 순수 자일리톨 가루 반 숟가락을 입에 넣고 5분 정도 천천히 녹여주세요. 처음엔 달콤한 맛이 나다가 점점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삼키면 안 돼요. 혀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혀를 움직여 주시고 뺨 안쪽이나 잇몸에도 닿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 가볍게 물로 헹궈내세요. 정제나 캔디 형태라면 하루에 2~3개씩 식후에 천천히 녹여 드시면 됩니다. 급하게 씹지 마시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는 게 중요해요. 보통 10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제 환자 중에 이순례 할머니 77세가 계신데요. 손녀가 할머니 입 냄새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이 순수 자일리톨 방법을 10일 정도 하셨더니 손녀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다음 진료 때 오시면서 떡까지 사 오셨어요. 또 다른 환자인 최덕자 할머니는 자일리톨을 쓰기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깔끔해요. 예전엔 항상 끈적했는데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자일리톨의 효과예요.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첫째, 하루에 10g을 넘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쓰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아요. 둘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절대로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세요. 자일리톨은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개에게는 소량도 치명적입니다. 높은 곳이나 밀폐된 서랍에 보관하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두세요. 만약 실수로 반려동물이 먹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자일리톨도 혈당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혈당 체크를 자주 하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세 번째, 치간 칫솔로 숨은 찌꺼기 제거하기. 치아 사이사이에 끼는 음식 찌꺼기들, 이게 부패하면서 정말 지독한 냄새를 내요. 특히 어르신들은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아 사이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이 더 잘 끼거든요. 보통 이쑤시개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쑤시개는 잇몸을 다치게 할 수 있어서 별로 좋지 않아요. 치간 칫솔이라고 하는 작은 솔을 써보세요. 약국에서 5,000원 정도면 10개들이 한 세트로 팔아요. 굵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엔 제일 가는 걸로 시작하세요. 너무 굵은 걸 쓰면 잇몸이 다칠 수 있어요. 구매할 때 약사 선생님께 치아 사이 간격을 보여드리고 적당한 굵기를 추천받으세요. 요즘은 손잡이가 긴 것도 있어서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도 쓰기 편해요.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녁 양치 후에 치아 사이사이에 치간 칫솔을 넣고 앞뒤로 2~3번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처음엔 피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건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며칠 계속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피가 안 나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잇몸이 건강해져서 피가 안 나고 오히려 잇몸 색깔이 더 건강한 분홍색으로 변해요. 사용 후에는 치간 칫솔을 깨끗이 씻어서 말려주세요. 일주일 정도 쓰시면 털이 벌어지는데 그때 새 것으로 바꾸시면 돼요. 제 환자 박철민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선생님,
치간 칫솔에서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 게 내 입에 있었다니. 라고 하시더군요. 2주일 후에는 이제 입안이 정말 깨끗한 느낌이에요.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져요. 라고 만족해 하셨어요. 또 다른 환자인 김순덕 할머니는 치간 칫솔 쓰기 시작한 후로 잇몸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사과 먹을 때 피가 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 생강으로 천연 항균 가글하기. 생강은 정말 좋은 천연 항균제예요. 입안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생강을 고를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절대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쓰면 안 돼요. 곰팡이 부분만 도려내고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 독소가 생강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신선한 생강을 고르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단단하고 표면이 매끈한 것, 껍질이 얇고 윤기 나는 걸 고르세요.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아요. 푸석푸석하거나 주름진 것, 검은 반점이 있는 건 피하세요. 또 생강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생강 가글물 만드는 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생강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은 벗기지 않아도 돼요. 물 2컵에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너무 세게 끓이면 쓴맛이 날 수 있어요. 식힌 다음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2주일까지 쓸 수 있어요. 만드실 때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마세요. 일주일치 정도만 만들어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이 생강물로 가글하세요. 30초 정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으면 돼요. 처음엔 좀 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며칠 지나면 상쾌한 느낌이 좋아져요. 너무 진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타서 묽게 해서 쓰셔도 돼요. 제 환자 중에 강말자 할머니는 생강물로 가글하고 나면 목까지 시원해져요.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환자인 이봉수 할아버지는 생강 냄새가 좋아서 기분도 상쾌해져요. 라고 하셨어요. 5번째, 토종꿀로 위장 건강 챙기기. 입냄새 중에는 위장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역류 현상이 있으면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위 기능이 떨어지고 식사량은 줄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토종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꿀에는 천연 효소들이 들어 있어서 소화를 돕고 위 벽을 코팅해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해 주거든요. 미지근한 물 1컵에 토종꿀 1큰술을 넣고 잘 저어서 아침 공복에 마시세요. 위가 편안해지면서 입냄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토종꿀을 고를 때는 반드시 국산으로 고르세요. 중국산이나 다른 나라 꿀보다 우리 체질에 더 잘 맞거든요. 또 진짜 토종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바로 퍼지지 않고 덩어리째 가라앉으면 진짜 꿀이에요. 설탕이 섞인 가짜 꿀은 바로 퍼져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면 꿀물 드시기 전후로 혈당을 재보시고 너무 많이 오르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제 환자 정해철 할아버지는 위산 역류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어요. 밤중에 신물이 올라와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죠.
이 토종 꿀물을 한 달 정도 드셨더니 위도 편해지고 입냄새도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일석이조예요. 위도 편하고 입냄새도 없어지고라고 좋아하시더군요. 또 다른 환자인 박영순 할머니는 꿀물 마시고 나서 소화가 훨씬 잘 돼요. 예전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라고 하셨어요. 방법들을 함께 쓸 때 주의사항과 효과.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혀 클리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말씀드릴게요. 혀 클리너와 치간 칫솔은 사흘 정도면 효과를 느끼기 시작해요. 자일리톨은 일주일 정도, 생강 가글과 토종꿀은 2주일 정도 지나야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최소한 2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거예요. 어머, 냄새가 많이 줄었네라고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특별한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방법들이 단순히 입냄새를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건 입냄새 문제는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라는 거예요. 혀의 설태는 소화기 건강 상태를, 치아 사이 찌꺼기는 구강 관리 습관을, 침 부족은 전체적인 몸의 수분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체 건강도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입냄새 치료를 위해 오셨다가 소화 불량이 개선되거나 잇몸 질환이 좋아지거나 심지어 감기도 덜 걸리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치료법의 힘이에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 든다고 해서 입냄새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라고 체념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언제든 개선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는 90세에 처음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으신 분도 계세요. 가족 관계 개선 효과도 정말 중요해요. 입냄새 때문에 가족들과 거리를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들고 관계도 소원해져요.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가족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게 되죠. 더 중요한 변화는 사회 활동에서 일어나요. 입냄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워져요. 그동안 피했던 경로당이나 복지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사회적 소통의 증가는 정신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년층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고 우울증 비율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요.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거든요. 입냄새 걱정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이는 곧 정신 건강의 향상으로 이어져요. 또한 자신감이 생기면 새로운 취미 활동에도 도전하게 돼요. 합창단에 가입하거나 서예나 그림 같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성취감을 느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입냄새 문제가 해결된 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제 곁에 가까이 앉아도 걱정이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셨고요. 이처럼 입냄새 해결은 단순한 구강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삶의 질 전체를 향상시켜요. 웃음이 많아지고 말수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겨나죠.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줘요. 건강한 노후의 핵심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균형이에요. 입냄새라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선물이죠. 사람과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져요. 또한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밝아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더 행복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져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의 모범을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서 얻는 결과이기 때문에 성취감과 자부심이 더욱 클 거예요. 80 넘으신 분들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려는 마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내일부터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방법들을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이웃이나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될 거고 함께 건강해지면서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매일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웃으시고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소와 건강한 일상을 위해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